부세전 재산세과 조사관님들 잔뜩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리고 종부세 폭탄. 주택 하나 고가를 가지고 있다고 몇천만 원의 보유세를 무는 게 맞나? 아니 중과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종부세 3천만 원 발휘돼요? 당년에는 1,000만 원도 안 나왔는데 그리고 이미 재산세를 냈거든요. 선생님, 재산세는 구청에서 부과하는 거고요. 종부세는 재산세 부과 내역을 통해서 자동으로 고지되는 거라 그거와는 다릅니다. 됐고요. 서민들은 진짜 어떻게 살려고? 이게 나라가 말이 됩니까? 문재인 정부 때 12월 종부세 기각 실제로 대다수의 전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방문해서 큰 소리로 따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부세전 재산세과 조사관님들 잔뜩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종부세 폭탄 관련해서 전화를 받게 될 거다. 전 정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네요. 세금으로 자지 않겠다던 현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서 세금으로 잡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정말 많이 풍기고 있죠. 세금과 관계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을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까지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문정부 때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강남 일부 지역이었지 이렇게 경기까지 묻진 않았어요.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다. 정말 우려가 많이 됩니다. 내년 5월 10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배제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유예를 연장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현재 다주택자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과를 부활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즉 유예를 더 연장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똘똘한 한 채를 가진 분들, 고가의 주택을 가진 분들을 건드리 들어갔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건드리겠다는 거죠. 지금 서울에 이렇게 매물이 없는 상황, 규제로 인해 수요가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인 양도세랑 취득세를 높일 유의는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아마 계속 논의가 되어오고 있는 보유세를 건드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이라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윤정부 때 한시적으로 낮춰왔던 그 비율을 다시 높인다. 공시가격 현실화한다. 이런 표현을 쓸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3가지. 첫 번째, 똘똘한 한 채까지 잡으려는 정부. 이건 과연 합리적일까? 두 번째, 실질적으로 보유세 인상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세금이 늘어날까? 제가 수치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이렇게 보유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대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이런 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언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고가주택의 가액이 좀 많이 크긴 합니다. 거의 이제 70억부터 시작해서 100억까지도 채고 있는 수준이니 그렇긴 하다만 강남권이라고 한들 실제 거주 모적이고 과거부터 쭉 여기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소득이 없고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택 하나 고가를 가지고 있다고 몇천만 원의 보유세를 무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드네요. 물론 지금도 몇천만 원씩 내고 있지만 이걸 이제 더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주택이라는 건 우리가 거주 안정이라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고 이 거주 안정의 목적을 침해한 투기 즉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데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고가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자산 팔아서 다른 데서는 여유있게 살 수 있지 않냐. 본래 한번 정착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본인이셨다면 팔고 다른 데로 가셨을까요?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상태 이런 분들 여유 있는 삶이 어려워요. 제가 아시는 분이 실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두 분이 어르신들이라 소득이 없어요. 실제 소득이 높은 자식들한테 생활비를 받으면서 알뜰하게 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50억짜리 집 한 채면 평생 여유있게 살 수 있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돈을 엄청 막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없으니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재산이 많으니 세금을 더 많이 내라. 물론 더 많이 내고 있죠. 당연히. 재산 가격이 높으니 그에 비례해서 세금도 늘어날 테니. 하지만 여기서 매년 내는 보유세를 부담이 될 만큼 올린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이분들도 결국은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거주로 옮기실 수 있겠죠. 거주로 옮기면 다른 곳에서는 여유있게 살 수 있지만 여기 토박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럼 두 번째,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그럼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요?
실제로 현재는 윤 정부 때 공정시장가입 비율을 60%로 낮춰놓고 조정대상 지역도 해제가 된 상태라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들 그동안 종부세 관심 없었을 거고요. 실제로 시세 40억 정도, 공시가격 29억이 넘지 않는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적어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좀 중과가 돼서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고, 근데 문 정부 때와 같이 21년도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 95%였거든요. 이 정도까지 간다면 아파트 가격도 20년에서 21년도보다 훨씬 높아졌는데 이제 난리가 아닌 거죠. 그 높은 공시가능에 높은 공정시장 가입 비율까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전에 쇼츠에서 보여드렸던 예를 다시 들고 와 볼게요. 원베일리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북평 84제곱미터. 현재 공시가액이 34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 금액이에요. 약 1,900만 원 정도네요. 세금이 크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용어는 무시하시고 시제 기준 금액의 60% 정도의 금액의 세율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 볼까요? 보유세 약 3,800만 원, 거의 2배죠. 문재인 정부 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최대 95%로 과세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은 1세대 1주택을 가정해서 공제 금액을 최대한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 80%로 올리면요, 약 2,500만 원, 시세 대비 약 0.5%까지 올라가네요. 그럼 두 번째,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너무 낮다는 말이 있죠. 시세를 반영 못하는 건 맞잖아요. 사실 시세가 50억인데 34억 정도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 문재인 정부 때 이 공시가율을 90%까지 높이려고 한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정부에서는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올리겠지만 우리 극단적으로 공시가율이 현실화해서 90%까지 끌어올렸다고 칩시다. 그럼 공시가율 90%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입 비율 80%로 올린다? 그럼 세금이 약 4천만 원, 시세 대비 약 0.89%예요. 4천만 원이면 한 달에 약 350만 원 정도를 월세를 주고 사는 꼴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한 가족은 딱 1주택자이고 1주택자니까 12억까지 본제도 받고 시세를 50억 정도 본 거죠. 내년은 더 높아져 있겠죠. 지금도 60억에서 70억 정도 왔다 갔다 할까. 그럼 종부세는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이렇게 손에 놓고 계신 건가요?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유튜브만 찾아보시고 이럴 순 없잖아요. 계획을 하셔야죠. 내가 똔똔한 치를 가지고 있지만 언젠간 팔 생각이 있었다 라고 계획을 하신 분들, 내년 중간 배제 유예가 끝나는 날인 5월 10일 전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간 배제 유예가 연장이 될 수는 있지만 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현재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매매 계약부터 시작해서 잔금까지 치르는 기간 생각하면 절대로 많이 남은 기간이 아니죠. 그래도 서울 중심부 아파트 계속 오를 건데 이렇게 팔기 너무 아깝다, 증여라도 하고 싶고 저가 양도해서 우리 가족한테 물려주고 싶다 라고 하시기에는 집 증세가 너무 크고 토지를 우겨있기 때문에 현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계속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을 거고 평생 여기서 살 거다 하시는 분들, 종부세 줄이는 방법 강구를 하시겠죠. 그동안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아서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부세도 합산 배제 특례, 1주택자 납세 의무 특례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물론 본인들에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례도 한번 내가 해당이 되었는지 잘 알아볼 시즌이 왔다. 관심 있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2017년도에 정부의 임대 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8년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 이제 올해부터 말소가 되기 시작하죠. 올해부터 말소가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종부세 폭탄. 이분들도 계획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길 싹 다 정리해서 한치만 남겨놓으시던지, 종부세가 실제로 개정이 되면 특례에 대해서는 한번 깔끔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댓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랑 많게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무고라사무소였습니다.